네, 안녕하세요. 최수봉 박사의 당뇨 이야기 진행을 맡은 채령입니다.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그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방송 진행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뇨 전문의이신 건국대의대 내분비내과 최수봉 박사님 함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당뇨병을 앓고 계신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먼저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병을 알아오신 지는 약 30년 정도가 되셨다고 하고요. 먹는 약 치료도 하시고 인슐린 주사 치료도 해보셨는데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심지어 당뇨 합병증으로 망막증 수술까지 받으셨다고 하는데요. 자, 현재는 어떻게 지내고 계시는지 직접 만나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진안군에 위치한 조용한 시골 마을. 맑은 공기와 수려한 경치, 호젓한 전원 생활을 즐기기에는 더없이 좋은 이곳. 오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약 30여 년 전 당뇨 진단을 받았다는 최강덕 씨 역시 건강상의 이유로 이곳에서의 생활을 택하게 됐다는데, 이게 그때는 저보고 그랬죠. 다 죽는다고 그랬어요. 눈도 그러지, 몸도 약해졌지. 이게 당뇨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다. 또 그 얼마 못 살겠다. 이런 소리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그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하나 했었는데 그 회사를 팔게 됐어요. 당뇨 진단을 받은 이후 좋다는 건강식품은 안 먹어본 게 없었다는 최강덕 씨. 그러나 병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결국 먹는 약으로 본격적인 당뇨 치료를 시작했다는데, 하여튼 약초라는 약초는 많이 먹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그 모든 그 한약 그 제를 먹다 보니까 또 어느 누구를 들은 게 홍삼 액기스가 좋다고 해서 한때는 홍삼 액기스를 또 계속 먹었어요. 근데 홍삼 액기스를 먹었을 때 당이 내려가야 하잖아요. 좋으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고 더 올라가는 과정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홍삼도 끊었고, 끊게 된 동기죠. 그래갖고 약을 안 먹고 계속 그 병원에 주는 그 알약을 먹게 되는 거죠. 약이 늘어나죠. 아무래도. 왜 그런 거니? 당이 자꾸 올라가니까 처음에 한 알 먹던 것을 두 알까지도 먹었어요. 이게 두 알씩 먹다 보니까 근데 또 당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소홀히 또 놔두고. 그렇게 먹는 약 치료를 계속해오던 어느 날 급격히 몸 상태가 악화됐다는 최강덕 씨.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는데, 당뇨 합병증의 하나인 망막증이 나타난 것. 그리고 이를 계기로 그는 기존의 먹는 약 치료가 아닌 새로운 치료를 결심하게 됐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제 회사에서 이제 그 어떤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눈이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눈을 이렇게 손으로 비볐는데 비비고 나니까 한참 후에는 우리가 얘기하는 우윳빛 유리처럼 이게 눈이 안 보이는 게 한쪽이. 그래서 참 이상하다 갖고 곧바로 그 대학병원을 갔습니다. 갔더니 대학병원에서 판정이 이제 그 망막에 그 혈액이 터져 갖고 막았다. 그래서 망막을 이제 수술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번 들었어요. 망막 수술을 하고 나서 한 1개월 정도 후에 다시 망막이 터지는 겁니다. 이게 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것을 한 5차례 반복이 됐어요.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그 매스컴을 통해서 그 최수봉 그 교수분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충주 그 대학병원을 찾게 된 거예요. 이것이 시간별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심각한 망막증으로 여러 차례 수술을 반복한 이후 최강덕 씨가 선택했다는 인슐린 펌프 치료. 치료 시작 후 그의 혈당 수치는 정상을 되찾았다는데, 가장 큰 고민이었던 망막증 역시 더 이상 재발하지 않고 현재 건강한 눈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최강덕 씨. 저녁 잘 적에 힘을 달기 전에는요 항상 불안했죠. 왜 그런 거니? 망막이 언제 또 터질지 또 이게 자체 불안했고, 그게 저 망막이 한번 터지면요 약 한 1년을 고생을 해요. 고생을 하면 안 보이는 거죠 전혀. 이게
불편하다는 것은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자주 터지게 되면 이제 실명위기로 실명이 된다는데 걱정이 많잖아요. 그러나 지금 펌프를 차고 나는데 한 번도 이런 6년 한 6개월이나 5개월 동안에 한 번도 일어나지를 않았어요. 인슐린 펌프 치료 이전만 해도 부담스럽기만 했던 식사 시간. 지금은 음식의 종류와 먹는 양 모두 부담이 없다는데 우선 환자도 잘 먹어야 살 수 있다. 근데 잘 먹으면 혈당이 높아질 거 아니냐. 그 혈당 조정은 인슐린 펌프로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인슐린 이 펌프에 그 힘을 빌어서 많은 약을 먹고 있고, 그래서 먹다 보니까 지금 건강 상태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그 다른 뭐 펌프를 차실 분들도 이런 식사량에 그 고민을 시킬 수 없잖아요. 항상 오셔서 마음껏 먹고 또 기계로 조정을 하면 됩니다. 조기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했던 이들의 완치 소식을 들으며 치료에 대한 확신과 함께 희망을 갖고 생활하고 있다는 최강덕 씨. 저는 한 30여 년 동안을 알타가 이걸 한 6년 전에 찾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늦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펌프를 남들은 예를 들어서 5년 당뇨가 5년이나 됐던 사람은 펌프를 뛸 때가 됐는데 나는 뛰지 못하고 지금 물론 그 양의 기초 양만 줄었지 아직 펌프는 뛰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뇨가 발생하면 바로 가서 차는 것이 그 본인으로서도 큰 이익을 갖고 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30년 정말 오랫동안 이렇게 당뇨병을 알아보시면서 뭐 안 해본 치료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특히 당뇨 합병증으로 이 망막증 수술까지 하셨을 정도면 상태가 꽤 심각하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가요? 그렇죠. 굉장히 심각한 거죠. 이 눈의 시력을 잃는다는 거는 우리 감각이 90%가 눈에 오는데 장님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 좀 장 비슷하게 되는 거죠. 당뇨 환자들이 장님이 되는 율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각한 거죠. 그것뿐만 아니고 이 눈에 망막 있는 망막증 눈에 혈관이 파괴된 거니까 몸에 있는 모든 혈관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이 환자 신장도 나빠진다는 거 자기가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신경에 있는 혈관도 망가지니까 신경도 망가지고. 다리도 굉장히 많이 나빠지고 온몸에 심장 들어가는 것도 심장도 나빠지게 되죠. 온몸이 망가진 거죠. 눈에 망막증이 왔다고 온몸이 다 망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군요. 사실 많은 당뇨 환자분들께서 또 가장 염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당뇨 합병증 부분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망막증 외에 당뇨 합병증으로 볼 수 있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당뇨병의 합병증이라 하는 것은 당뇨병이 있고 그것도 병인데 이 병이 당뇨병 병이 뭐냐면 우리 몸을 전반적으로 약하게 만든 거거든요. 이 환자도 몸무게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이 환자 눈도 많이 망가졌어요. 근데 한 가지면 망막증이 많이 오는 사람 경우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역설적으로 당뇨 치료를 열심히 한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특히 이 사람은 혈당 정상에서 식이요법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믿고.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 환자 보면은 지금 60세인데 30년 동안 당뇨병 치료를 했어요. 그러면 자기가 30살부터 가장 활동적인 시기에 당뇨병 때문에 아주 잡혀가지고선 그 결과는 어떻게 했냐면 눈도 멀게 되고 심장도 나빠지고 온몸이 다 망가진 거예요. 활동할 시기에 완전히 이게 나가버린 거지, 그죠? 참 이게 슬픈 겁니다. 인식펌프 다는 환자들, 우리 환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 환자도 인식펌프 달고 훨씬 좋은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7년 됐는데 만약 이 환자가 처음부터 달았으면은 30년 동안 그렇게 고생 않고 지금 이렇게 되지 않았겠죠. 이렇게 망가졌는데도 좋아지는 거 보니까 3년 전에 했으면 다 나아버릴 수도 있죠. 그 당뇨 환자들이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데 참 그게 마음이 아파요. 우리 외래 온 환자들 보면은 많이 망가진 사람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 당뇨병은
아까 지금 말한 대로 합병증이 오는데 합병증은 온몸이 이렇게 짜부러지는 병이니까 온몸이 다 짜부러져요. 그럼 뭐냐면 또 아까 말한 혈관 합병증이니까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져가지고 망막증 오게 되죠. 그 다음에 이 큰 혈관들도 망가져가지고선 중풍이 오게 되죠. 당뇨병을 이제 작게 먹고 그러면 중풍도 많이 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빨이 다 빠지죠. 이 치아가 여기 치주지혈관이 점점 망가지니까 혈관도 망가지니까 신경이 망가진다고 팔다리 쑤시고 아프고 나중에 감각이 없어지니까 다리를 자르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그러고 심장도 짜부러진다고요. 그래서 스텐트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우리 몸에 심장이 혈관의 중심인데 심장 살기 위해서 혈관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망가지니까 협심증 오게 되죠. 심근경색 오게 되죠. 그래서 신장도 이게 완전히 혈관 덩어리입니다. 사실은 신장 콩팥도 짜부러지니까 혈액투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온몸이 다 망가지는 골고루게 그것이 당뇨병으로 오는 피해고 그걸 당뇨 합병증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첫째 족부 질환이 와요. 족부 질환은 게 뭐냐면 이 다리에 들어간 혈관이 막히게 되고 신경이 막히게 되니까 비해저가 일어나죠. 감각이 없다는 건 상처도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자르고 또 자르가지고 결국은 계속 이게 절단하게 되죠. 그래서 교통사고보다도 이 당뇨병 절단이 나오는 것이 10배 정도 높습니다. 당뇨병한테. 잘못 치료하면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는 약 먹고 작게 먹고 하면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눈에 있는 혈관이 망가지게 돼요. 이렇게 정상적인 거는 눈에 있는 혈관이 파괴되지 않았으니까 시중에 살아있는데 이런 데 막히게 되면 이렇게 까맣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 눈의 시력을 잃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후천정, 당뇨병에 태어날 때 장님이 아니었는데 소경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장님된 가장 큰 이유가 당뇨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막을 수 있는 겁니다.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하면 환자가 그 다음에 신장도 망가지죠. 콩팥이 망가져가지고선 요독증이 오게 되죠. 그래서 몸에 있는 독이 안 빠지니까 위험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혈액투석, 복막투석하게 되다가 그리고 사망하게 되는데 혈액투석실의 70% 거의 80% 환자가 당뇨병 때 신장이 망가져 혈액투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망가지죠. 자, 이런 것들 또 한 가지 특징은 이런 것들이 당뇨병 치료를 잘못했다고 그 다음날 망가지는 게 아닙니다. 또 혈액투석하게 된다 할지라도 하루 전에 혈당이 400이라서 일주일 전에 400이라서 한 달 전에 혈당 400이라서 한 달 전 혈당이 400이기 때문에 한 달 후에 혈액투석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원인은 20년 전에 30년 전에 인중 혈당이 400이기 때문에 20년 후에 눈도 멀게 되고 망막증 오고 콩팥도 아마 혈액투석하게 되고 중풍도 오게 되는 거고 심장도 망가지고 신경도 망가 다리 자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을 키우는 거죠. 왜냐하면 서서히 망가지니까. 그래서 자기가 합병증 오기 전에 미리 막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나쁘지 않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종류의 온몸이 실제로 다 망가지는 병이 당뇨병 합병증이죠. 그 원인은 에너지 부족 상태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연료 부족이니까요. 네. 그러니까 서서히 나타나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 같고요.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영향을 많이 또 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방하려면은 당뇨병을 잘 치료해야죠. 올바른 치료해야 되죠. 이 환자는 올바른 치료를 하지 않았습니다. 먹는 약을 먹었죠. 나중에 인슐린 한두 번 맞는 치료했죠. 그리고 눈도 멀고. 아니, 당뇨 환자들의 불행이 뭐냐 하면은 의사를 믿고 열심히 치료하는데도 계속 망가지는 거예요. 이런 불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30대 치료하면서 완전히 눈도 멀어가지고선 생활 없게 된 거예요. 이거 굉장한 불행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의사를 잘못 선택해서 그런 겁니다. 또 의사 잘못 선택은 뭐냐면 치료 방법을 잘못 선택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 외래 오는 환자 중에서 아주 합병증 많은 환자 보면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어요. 첫째, 작게 먹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거꾸로니까 합병 예방하기 영양 상태가 좋아져야 돼요. 아까 식이요법 열심히 해가지고 영양 상태 삐짝 마른 환자, 이 저번 해에도 20kg 빠진 환자는 합병증 많아요.
이 환자 몸무게 많이 빠졌거든요. 영양 상태가 좋아져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영양 상태 좋으면서 뭐냐면 혈당치로 하루 종일 혈당치가 정상화돼. 24시간. 이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합병 예방하려면 영양 상태 좋으면서 당화혈색소가 6.5 이하 돼도 혈당치 하루 종일 혈당치 정상화돼야 되는 겁니다. 그럼 영양 상태 좋게 해서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조건은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은 잘 먹은 다음에 그걸 잘 동화시키는 방법을 동원해야 됩니다. 당뇨병은 동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 방송 듣고 있는 사람은 잘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당화혈색소가 6.5 이하, 그래서 영양소가 좋아지고 좋아되고 혈당이 정상 범위로 정상으로 낮게 유지해야 되고 그런 되면은 합병증 예방할 수 있죠. 당화혈수 6.5% 이하가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혈당 수치와 당화 혈색소를 안정되게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많은 또 당뇨 환자분들께서 이걸 위해서 치료를 받으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먹는 약도 또 드셨고 인슐린 주사 치료도 받으셨고요. 그리고 식이요법까지 병행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합병증으로까지 진행이 됐거든요. 이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잘못된 치료라는 증명이죠. 그 이유라는 거. 근데 환자들이 어리석어서 잘못된 치료를 그대로 따라가더라고요. 의사를 믿고 따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은 의사가 아니니까 의사를 믿고 따라가는데 그 믿고 따라가면은 잘못된 치료한 의사한테 가면은 합병증 오는 거죠. 근데 신기한 건 뭔지 아세요? 당뇨병 치료하는 의사들이 뭐냐면 합병증이 틀림없이 온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합병증 오게 만든 거죠. 그죠? 30년 돼서. 그다음 또 한 가지 뭐라고 해요? 당뇨병은 절대 안 낫는다고 약속까지 해요. 이제 또. 그러니까 합병증 안 낫게 하죠.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히 정찰하는데 우리 방에서 외래에서 보면은 합병증 많이 온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째, 지름길이 빨리 오는 길이 잘못된 식이요법이에요.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정상이 먹는 것보다 작게 먹으라고 가르치는 의사 말대로 작게 먹는 사람들이에요. 좀 여러분들이 의사는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좀 더 현명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먹약 치료하는 거예요. 먹약 치료하면은 절대 낫지 않아요. 이 사람들 먹약 먹고 더 많이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췌장이 망가진단 말이에요. 먹약 치료하면. 그래서 먹약 치료하는 의사들은 뭐라고 하냐면 췌장약을 좀 망가지니까 췌장이 좀 망가진 건 당뇨병이 점점 악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완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치 안 된다고 확실하게 과감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런 의사들 다니는 환자들도 꽤 많더라고, 한국에는. 그러니까 그것도 신기한 일이에요. 아니 뭐 이상한 일에 신기한 것까지는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췌장이 망가지니까 어떻게 해서요? 고혈당이 오게 되죠. 췌장이 망가져. 고혈당이 오면 합병증 오는데 혈당이 200 이상 합병증 온다고 가리키는데 그 병원 다니는데 계속 200 이상인 거예요. 그러면 해결이 안 된 거죠. 합병 온다고 분명히 얘기했으면 합병증 오겠죠. 그러니까 합병증 이 환자처럼 눈도 멀고 콩팥 나빠지고 온몸이 다 온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똑똑하고 정신 똑같이 하면은 그런 종류 의사로부터 자기가 도망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좀 더 선진화해야 된다 할까? 좀 더 똑똑해져야만이 한국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면 보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환자들이 눈도 멀고 콩팥 나빠 이 환자처럼 3주 동안 치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망가져서 온 거면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이 환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환자를 보고선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방금 화면에서도 만나봤던 잘못된 식이요법이나 먹는 약 치료를 또 이분께서 하고 계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안 좋게 이렇게 발전이 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재는 혈당도 안정이 됐고요. 또 몸 상태도 많이 좋아지셨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달라지게 된 것이 약 7년 전에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면서부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자 그렇다면 이 기존의 치료와 인슐린 펌프 치료는 좀 어떻게 다른 건지 궁금합니다. 기존의 치료는 당뇨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확실히 알고 있어요. 과학적으로. 인슐린 펌프 치료는 당뇨병 원인에 대한 치료이기 때문에 그 점이 다른 거죠. 좀 어려운 말까지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아시면 이해하겠는데 바로 그거고 실제로는 큰 차이가 있죠.
많은 임상 연구에서 인수펌프 치료하면은 당뇨병이 낫고 또한 췌장기를 회복하고 당뇨병 합병이 예방된다. 이 환자도 10일, 30일 동안 나빠지다가 7년 동안 인수펌프 치료해서 아주 건강해졌잖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환자에 대한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잘 좋은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니까 잘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차이가 있는 건 사실이에요. 아, 예. 그렇군요. 방금 연구 결과가 증명을 해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치료 효과면에서 연구된 바를 저희가 직접 좀 만나볼까요? 예, 이거는 한국의 10개 의과대학이 한국 당뇨병 학회에 보고한 겁니다. 이거는 먹는 약을 치료한 환자들입니다. 이건 한국의 10개 그 의과대학입니다. 유명 의과대학이죠. 그 사람들은 옛날 치료를 하고 있어요. 먹는 약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런 게 보면은 당화혈색소라고 혈당치의 평균이 6.5% 이내로 돼야만이 합병증이 안 와요. 그런데 보니까 25년이 아닙니까? 혈당치가 높다가 먹는 약이 조금 떨어졌지만 6.5%까지 떨어지지 않고 8.5% 평균을 계속 20년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환자가 30년 다니니까 이 밑으로 떨어져 합병증이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몸이 망가졌겠죠. 그 눈이 망가졌죠. 망막증이고 다 망가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치료하는 의사들은 자기 환자들한테 강의할 적에 어떠하면 합병증이 틀림없이 옵니다라고 강의합니다.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과학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시펌프 치료한 결과를 보면 이거 세계가 발표한 거죠.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당화혈색소가 3개월부터 6.5%를 계속 유지합니다. 과학적으로 확실히 차이가 나죠. 당화혈색소가 6.5% 이내로 돼야만이 합병증이 안 와요. 과학적인 진리가. 당화혈색소 6.5% 높은 8.5 유지하면 틀림없이 합병증 온다는 것이 확실한 증거거든요. 진리거든요. 근데 당화혈색 8.5% 되는데도 우리가 유명한 대학병원을 다녀요. 환자들이.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몸을 망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환자도 그랬던 건데 당화혈색 6.5 유지하니까 7년 동안 굉장히 좋아진 거죠. 예, 그렇게 확실히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제가 듣기로는 미국 쪽에서도요, 당뇨 조절과 합병증에 대해서 연구된 자료가 또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아주 유명한 연구인데요. 이 인시펌프 치료하면은 기존에 이 사람들 인시 치료했어요. 옛날 인시 치료와 인시펌프 치료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 합병이 예방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29개 미국 당뇨 센터에서 공동력으로 1,440명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은 하루에 한두 번 인슐린 주사를 맞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먹냐 먹다가 이제 더 나빠지니까 그 사람들 그중에 720명은 기존에 하루에 한두 번 맞는 지속성 인슐린 치료를 했어요. 이 환자가 치료했던 것처럼. 그러나 또 절반은 721명은 이렇게 치료하다가 720명은 인시펌프 치료로 바꿨습니다. 그러고 가서 한쪽은 그러니까 똑같이 치료하다 한쪽은 옛날 인시 치료했고 한쪽은 인시펌프 치료로 바꿨죠. 반딱 해가지고. 10년 동안 이 두 그룹이 합병증 오는가 10년 동안 계속 관찰해 봤어요. 임상적으로. 그것이 유명한 연구인데 보면 이게 혈당치가 기존의 인시 치료는 아침 식전, 아침 식후, 점심 식전, 저녁 식후 해서 전부 다 200 이상이에요. 그러나 인시펌프 치료한 거는 150 이하였어요. 이게 700이죠. 720명에 대한 10년간의 평균 혈당치가 굉장히 많은 숫자 평균이죠. 당화혈색소로 보면요. 3개월 만에 바뀌니까 보면은 처음에 같았는데 당화혈색 7% 유지해서 10년간 유지했고 이쪽은 자기가 치료한데도 8.8% 9% 계속 유지했어요. 실제 떨어진 거예요. 당화혈색소. 그럼 이 두 그룹에서 합병증에 대한 그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합병증이 예방된다는 걸 이제 알게 됐죠. 예, 결과가 그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 결과 발표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인시펌프 달면 합병이 예방된다는 걸 전 세계 당뇨 의사들이 다 알고 있죠. 그렇군요. 예. 네, 또 연구 결과에 의하면 오늘 만나봤던 사례자분께서 또 수술까지 하게 되셨다는 그 당뇨 망막증 부분에 대해서도 또 확연한 차이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렇죠. 이분들이 이제 아까 말한 합병증 여러 종류잖아요. 그저 관찰이 쉬운 것이 망막증이니까 망막증은 또 생활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훌륭한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합병증 아닙니까? 그래서 봤더니 아까처럼 기존에 인수치료한 경우는요 10년 되니까 전체 눈의 60%가 망막증 왔어요. 그런데 인시펌프처럼 처음에 같은 환자였잖아요. 치료 방법을 인시펌프로 바꿨잖아요. 10년 동안 보니까 겨우 10%밖에는 눈에 망막증이 오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 환자들이 옛날 치료 한 번, 두 번 만들면 이렇게 갔을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방을 바꿈으로써 합병증이 5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요. 그러니까 망막증을 예방할 수 있게 됐죠. 이 환자도 아까 저 이런 치료를 했다고요. 하루에 한두 번만 치료했거든요. 이렇게 다 가는 것을 7년 만에 인식법을 바꿔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간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망막증이 확실히 예방된다는 것이 전 세계적 과학적으로 임상연구에서 밝혀졌죠. 전 세계 의사, 당뇨 의사들이 환자를 사랑하는 당뇨 의사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네, 망막증에 대한 연구 결과를 좀 살펴봤고요. 또 망막증 외에 대표적인 이 당뇨 합병증으로 알려진 질환이죠. 족부 질환 쪽은 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우리가 저 학술지에 발표한 건데 이 당뇨 환자들이 다리에 족부 질환이 와가지고선 그 환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쪽은 두 대학교는요, 인식펌프 치료하지 않는 대학병원입니다. 이쪽은 우리 거고요, 인식펌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퍼센트를 보니까 이쪽은 60%, 57%의 다리를 절단하게 됐어요. 결과가. 이쪽은요, 거의 80%는 수술 하나도 안 했어요. 그다음 수술했다는 것도 발가락 한두 개 자른 거라서 걸어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실제로는 이 긴 다리를 한 번도 절단 안 했다고요. 100% 다 났다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슐린 펌프 달지 않고 이 환자처럼 옛날 구식 치료는 인슐린 한두 번 맞는 치료했다면 먹약 치료했으면은 거의 다 자르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인슐린 펌프 달면 안 자르게 된다고요. 합병증은 예방된다는 거 알겠죠. 장애자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 인생에서. 그러니까 치료 방법을 잘 선택하면 얼마든지 장애자 안 될 수 있고 선택을 나쁘게 하면 꼭 장애자가 되는 거죠. 그것이 당뇨 치료의 아주 중요한 점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인슐린 펌프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발생한 합병증을 치료하는 효과는 물론이고요. 또 사전에 이를 예방하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제2형 당뇨병에 대한 인슐린 펌프 치료 중에서도 이제 여러 번 비슷하게 치료한 건데 당할수가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망막증이 68% 감소했어요. 8년 후에. 그다음에 신장합병증이 74%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똑똑해서 환자가 똑똑해야 돼요. 어떤 면에서는 환자가 자기 목숨이니까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의사보다도 더 똑똑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좋은 치료 방법 선택할 수 있어요. 의사들이 치료 못하게 하는 의사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합병 예방된다는 게 발표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인슐린 펌프의 치료 효과에 대해서 우리 최성호 박사님의 또 자세한 설명과 함께 또 다양한 연구 결과들을 한번 만나봤는데요. 자, 이번에는 실제 병원으로 가서 인슐린 펌프 치료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당뇨병의 치료를 위해 병원에 찾는 환자들. 찾아온 환자들의 대다수는 오랜 당뇨 병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정확한 몸 상태를 알기 위해 그동안의 병력을 바탕으로 꼼꼼한 상담을 거친다. 이후 이어지는 것은 혈액 검사.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액 속의 혈당과 당화혈색소 등의 수치는 병의 진행 정도와 상태,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 등을 파악하기 위해 필수적인 절차다. 그리고 이러한 검사를 통해 환자에게 어느 정도의 인슐린이 투여되는 것이 가장 좋은 효과를 낼지를 판단한 후 인슐린 펌프를 달게 된다. 가장 적극적인 치료법이라 불리는 만큼 인슐린 펌프는 환자 자신이 정확히 인지하고 사용하는 것이 필수. 이를 위해 일정 기간 병원에서 사용법 등에 대해 배우고 적응하는 기간을 갖는다. 인슐린 펌프는 휴대하기 편리하도록 크기가 작고 피하 지방이 많은 복부에 바늘을 꽂아 부착. 한 번 부착하면 며칠간 지속되기 때문에 매번 주사를 맞는 고통과 약을 준비하는 번거로움을 줄여준다. 인슐린 펌프의 가장 큰 장점은 원하는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식사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것.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기에 몸의 건강이 좋아짐은 물론 심리적인 만족 효과 또한 높다. 24시간 동안 일정량의 인슐린이 주입됨으로써 정상 범위의 혈당을 유지,
갑작스런 저혈당 증상을 예방하고 합병증을 예방함과 동시에 치료 효과까지 얻게 되는 것. 네, 화면을 보니까요. 일단 환자들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한 후에 일정 기간의 교육을 또 받게 되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별도의 기간을 두고 좀 교육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당뇨병 환자의 치료는 그냥 단순히 약을 먹는다든가 또 인슐린 주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좀 더 복잡한 거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동화작용까지 해야 되고 거기에다 그 에너지 어떻게 사용하는 그 문제도 관계돼요. 일상생활 굉장히 관계가 많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지가 않다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당뇨 환자가 자기 자신의 치료의 주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 자신을 치료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정도까지 당뇨의 원인에 대해서 치료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같이 이렇게 전문적 교육시키는 것이 아마 우리 당뇨 센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이제 옛날 구식 치료하니까 먹는 치료하니까 그냥 무조건 작게 먹어라, 무조건 이렇게 저렇게 하라. 그 원인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거든요.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치료 원인을. 그래서 우리는 환자한테 주입식 이거 하라 저거 하라 가르친 게 아니라 이해를 시키려고 그래요. 당뇨병이 원인이 이거니까 당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입원 기간 동안에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 결과를 보게 하고 그렇게 해야만 집에서도 자기가 자기 자신의 치료의 주체자가 돼가지고 치료할 수 있죠. 굉장히 다른 개념입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병 하는 개념과는 많이 다른 개념이에요. 다른 개념은 그냥 2주간 입원하면 혈당 조절만 하는 것만 가르쳐 주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와 목표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당뇨 환자가 스스로 살 수 있는 기능과 능력을 함양해 줘야 되겠다. 우리는 교육기관이다. 우리는 당뇨 치료하는 기관이 아니라 당뇨 수련 기관이라고 당뇨 학교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점이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그 당뇨의 원인부터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뭔가 환자 스스로 자발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2주간의 교육 기간이 거쳐서 또 그다음에 치료는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는지. 알려졌으니까 치료는 스스로 할 수가 있죠. 먹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제 또 교육받고 나서 이제 2주 동안 우리 전문 간호사들의 보살핌을 보면서 그걸 관찰을 해요. 잘못된 거 가르쳐주고 2주 동안 트레이닝을 합니다. 진짜 트레이닝을 해요. 모든 일들이 이제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당뇨 치료 잘하는 훈련을 시켜요, 2주 동안. 그래 나가면 집에서도 그 훈련대로 잘하게 되고 집에 가서도 간호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걸어요. 정말 잘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말 잘못하면 다시 그걸 고쳐줍니다. 그다음에 2주 또 한 달 이렇게 계속해서 우리 그 당뇨센터 교육 간호사는 관심을 갖고 그 환자에 대해 잘못된 거를 우리가 교육해서도 잘못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집에 잊어버렸으니까 계속 그렇게 하고 유비큐토스를 통해서 또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도 그 환자들을 우리 잘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2주간의 교육 기간이 말하자면 스스로를 치료할 수 있는 트레이닝 기간이라고 그렇죠.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끝까지 집에서도 끝까지 관리해 주신다고 하니까 환자분들께서 안심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방청객 여러분들의 질문을 좀 직접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마음껏 질문해 주시길 바랄게요. 이미 여러 가지 당뇨 합병증이 생긴 경우에도 인슐린 펌프 치료를 받고 완치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그런 경우도 있죠. 합병증 아주 심하지 않으면은 신경 합병이 좀 있거나 그러면은 완치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망가지냐에 따라죠. 그러니까 당뇨병의 합병증이라는 것이 아주 가벼운 것부터 잘못 치면 아주 심하게 되니까 뭐 팔다 수시가 아픈 거는 금방 되고 또 좀 심하더라도 낫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회복시키니까 꼭 뭐 심하다고 합병 완치가 안 되거나 그러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 많이 망가졌으니까 완치되게 하는 식으로 간다는 게 회복하는 건데 많이 망가져서 회복하는 100% 올라가니까 좀 힘이 들죠. 그렇지만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잘 되려면은 조금 망가져서 죽으면은 금방 회복하죠. 그러니까 초기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때 하면은 굉장히 초기 때면 합병도 안 하고 환자가 굉장히 건강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치료자들 보면은
매우 그 마음 아프게 생각하죠. 제발 좀 더 망가져 왔으면 참 좋겠다. 외래 보면 참 마음 아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게 가장 좋지만 그 합병증 있는 분들도 완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희망을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질문 받아볼게요. 혹시 당뇨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이나 아니면 피해야 할 식습관 같은 것들에는 어떤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굉장히 그 애매모호한 질문이긴 하죠. 예,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음식이 잘못됐다고 생각한 것도 잘못이고, 그래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리자 그래가지고선 에너지 적게 먹으면서 에너지 없는 거, 잡곡밥이나 현미 같은 거 먹으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는데, 그 당뇨병과 사실 관계가 없거든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건 잘못 생각해. 문제는 췌장이 망가진 건데 음식 종류가 잘못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방하는 방법은 이제 그 기쁘게 살고, 그죠? 즐겁게 살면서 운동하고 정확하게 건강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예. 뭐 술 많이 먹거나 그런 건 좋지 않을 거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건강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당뇨병 환자들 보면은 바로 이게 먹는 것으로 뭐 좋아진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그 움직임이 있어가지고 시중에서는, 그러니까 무슨 홍삼 먹으면 좋아진다, 뭐 홍삼과 당뇨병 무슨 관계 있는지 관계 없다는 거 잘 아는데 아무 관계도 없죠. 그다음에 뭐 민간요법들, 뭐 누에가루 먹는다든가 또 뭐 뽕나무 먹는다든가, 그게 뭐 당뇨병과 무슨 관계 있겠어요. 누에가루 뽕나 같은 건 소화를 못 시켜가지고 밥을 먹으면 소화 안 되게 포장 안 만들게 혈당이 떨어지게 보일 뿐이지 당뇨병과 관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환자들이 합병증 많이 오는 이유 보면은 그런 거에 의지를 많이 하다 보면은 잘못된 치료해가지고 합병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그 말도 안 되는 치료 하나 또 가만히 그 생각해 보면은 의사 선생님 말 듣고서 먹량 먹고 열심히 치료하는데 자기 몸은 자기가 알거든. 점점 망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치료 방법을 안 믿기 시작한다고. 그러니까 의사가 지어간 치료를 안 믿는다고. 그러니까 망가지니까. 그러니까 의사의 먹는 약도 먹으면서 또 딴 치료도 해요. 이상하잖아요. 만약에 의사 치료가 좋다면은 다른 거 의지할 필요가 없죠. 그죠? 안 나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똑똑하죠. 원래 잘못된 의사들이 치료하는 거는 계속 나빠지니까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 눈 보고 코만 나빠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 올바른 치료하게 되면은 음식도 보통으로 먹어도 건강해 되고, 그죠? 그런 거 의지할 필요 없죠. 몸이 건강해지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런 홍삼 먹지 말라, 혹은 또 여기 건강식품 먹지 말라고 우리들은 얘기하는데, 그 원천은 치료하는 의사가 처음부터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족 못해서 그런 거 하지 않겠어요? 누가 먹지 말면 먹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방법은 올바른 치료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 현실에서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환자들은 잘 알고 자기 치료 방법 잘 선택하지만은 아직도 국민들이 민도가 낮은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 치료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환자 보더라도 그런 걸 좀 조심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방청객 여러분들의 궁금증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고요. 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만나봤던 사례자분의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자면요. 7년 전에 처음으로 그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했을 당시에 비해서 현재는 인슐린 주입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단순히 그 정상 혈당이 유지되고 있는 걸 넘어서서 좀 근본적으로 당뇨병의 치료가 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걸까요? 그렇죠. 외부 약이라는 건 자기가 아니잖아요. 인슐린 용량이 줄어드는 건 외부 약에 적게 의존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거꾸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몸이 그 문제에 대해서 회복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게 완치라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량이 한 40단위 들어가다가 지금 한 6, 7단위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만큼 회복한 거죠. 이거 계속하면은, 완전히 회복하면은 인슐린 펌프도 떼고도 외부 인슐린 펌프를 외부 인슐린 안 주더라도 정상화될 수 있죠. 그래서 완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완치된다는 건 확실하고, 왜냐하면 양이 줄어드는 건 완치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완치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치된 일도 꽤 많죠. 그렇군요. 아무래도 환자 스스로가 내가 낫고 있구나, 이렇게 정말 완치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다 보면 또 치료를 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힘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환자들이 굉장히 우리 간호사들은 뭐냐면 선생님 환자들이 만족도가 매우 높습니다. 왜냐면 건강해지니까 실제 환자들이요 굉장히 좋아해요. 왜 자기 몸은 자기가 아는데 옛날 먹는 약이나 인슐린치료보다도 월등하게 자기 몸의 느낌이 좋아지니까 이제 새삼을 사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젊어졌습니다. 이제 진짜 새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는 힘도 없다가 비실비실하다가 이제 정신이 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 좀 환자들은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더 힘이 나는 것은 본인이 인슐린 펌프 달면서 몸도 좋아졌지만 인슐린도 저로 주는 거니까 낫고 있나 하면서 더 건강해지는 거죠. 몸무게 정상화돼요. 운동에. 그래서 힘이 난다는 말이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하시면서 박사님께서도 굉장히 기분 좋아하시는 게 느껴지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저희 당뇨 환자분들께 좀 희망을 줄 수 있는 정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상당히 당뇨 치료하는 의사로서는 상당히 마음이 아플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환자 같이 30년 동안 치료하다가 7년 만에 아주 좋아져서 일상생활 농사 질 수 있게 건강해진 거 보면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또 그 환자가 주치의 나한테 와서 너무 좋아졌습니다. 말을 적으면 정말 기분이 좋죠. 그런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외래에서 보면은 기존에 치료해가지고선 우리가 유명한 병원 다니면서 눈 다 망가지고 콩밥, 이 환자도 그랬을 거예요. 콩밥 망가지고 절단한 사람도 오고 그 사람이 30년 동안 망가진 거예요. 서서히 망가뜨렸다고요. 그런 의사들도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환자도 굉장히 그냥 슬퍼하고 그 아들도 슬퍼하고 딸도 슬퍼하고 부인도 어쩔 줄 모르는 거 보면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죠.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되는가. 이 사람은 이렇게 좋아졌는데 35년 동안 이 치료하고 있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35년 단 사람은 지금 굉장히 건강해서 신장 나쁘지도 않고 눈도 좋고 아주 건강히 잘 살고 있는데 그중에 많은 부분은 기계 띄고 낫고도 있는데 이 사람 같은 기간 동안에 건강했던 눈 좋았던 거 눈 망가뜨리고 신장 망가져가지고 생활을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망가져 오는 사람 볼 적엔 정말 어떤 화가 많이 나죠. 불쾌하기도 하고 울분이 튕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부탁드립니다만은 이런 프로를 통해서라도 이 환자의 얘기를 잘 듣고 올바른 길로 가시길 바랍니다. 당뇨 치료는 올바른 길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이 있고 올바른 길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걸 잘 선택할 판단을 꼭 하셔야지 집안도 살고 건강해지고 직업도 잘 갖게 되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거죠. 네, 오늘도 건국대의대 최수봉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좋은 치료법으로 조기에 치료를 받는 것만큼이나 병의 치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죠. 바로 환자 자신의 의지와 또 믿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는 당뇨병도 완치가 가능한 병이라는 점 꼭 잊지 마시고요. 적절한 치료법과 또 꾸준 의지를 통해서 건강을 되찾는 분들이 더욱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